이 땅에 백두산 바람이 세차게 일고 있습니다. 그 성스러운 땅을 밟아보지 않고서는 그 고귀한 몫을 알지 못하고 사는 위대한 김일성 민족의 후손이라 할 수 없고 우리의 리상도 실현할 수 없기에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를 길들이시며 우리 원수님 해초가신 백두의 혁명 전구, 혁명의 명맥이 높디고 무궁무진한 애국 여론이 끌어솟는 백두산 대학으로 끝없이 다름쳐가는 우리 인민입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에 대한 우리의 기행길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듣던 바 그대로 백두산의 날씨는 눈보라가 터질 때는 물론이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조차 귓불이를 덜어내는 듯한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답사자들의 의지를 시험했습니다. 마치 백두의 강추위는 백두산 대학 졸업증을 받기 위해 이곳으로 달려온 사람들의 신념과 의지를 채점하는 시험관인 듯했습니다. 그럴수록 경야는 최고領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초당 25m로 불어치는 칼바람을 맞으시며 백두산정에 오르시던 역사적인 그날의 광경이 다시금 숨음이 안겨와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세찬 눈보라와 덜풍이 이루치고 뼛속까지 오르드는 추위가 대기를 꽝꽝 울크던 백두산정에 오르시어 백두의 칼바람을 한몸에 맞으시며 백두산 해돋이를 맞이하시던 경의하는 최고領도자 동지.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맛보아야 백두산의 진짜 맛을 알 수 있고 조선 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시며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피할 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 양식을 안겨주는 길,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는 길이라고 하시던 그 말씀은 또 얼마나 천만의 심장을 백두의 영암처럼 끓게 했답니다. 백두산을 떠난 조선혁명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생각할 수 없게 하는 답사길이었습니다. 생각도 뜨거움에 젖느라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의 눈보라를 헤치시며 백두산에 오르시던 때의 광경이 다시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듯 싶었습니다. 한 치 앞도 가려볼 수 없게 부러치는 눈보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맵장추위, 위험한 길을 절대로 가실 수 없다고 한사코 막아서는 이르거든. 허나 부러치는 강풍을 백두의 담력과 백장으로 밀어내시며 영영이 백두산으로 오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동무들은 왜 그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내가 왜 이런 날에 백두산에 오르려고 하는지 아는가? 백두의 혁명 정신이 어떤 간과한 시련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마음속으로나마 더 깊이 체득해보기 위해서라시며 앞장에서 백두산정으로 오르실 때 우리 장군님의 가슴 속에서 용암처럼 끓어넘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백두의 사나운 눈보라와 맞서도 보고 험한 눈길도 헤쳐보면서 고난의 행군길을 돌이켜보아야 조선혁명이 어떤 혈로를 헤쳐왔는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우리 혁명의 앞길에 종종 첩첩 산악이 많아서도 쉰 넘을 수 있기에 우리 장군님 항일의 혈전 만리, 눈보라 만리가 역력히 새겨진 백두산으로 교련히 오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도 뜨거움에 젖어드느라니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항일의 22호 선상 오보이 수령님께서 맞으시던 그 눈보라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광복의 전리길에 부러치던 압록강의 눈보라와 천교령의 눈보라, 남패자의 눈보라와 41년도의 맵장 눈보라들,
때로는 원수를 휘몰리치는 소리빨 칼바람이 되고 때로는 사대와 매국을 가차없이 쓸어버리는 정의의 불바람이 되기도 하며 고난과 시련에 동토되오니 희망과 낙관이 소리꽃을 피어올리기도 하는 백도의 눈보라. 바로 이 눈보라의 진맛을 알아야 승리 또 승리할 수 있기에 우리 원수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맞으시던 그 눈보라에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보시며 백두산으로 폭풍치는 혁명의 성산으로 오르고 또 오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두산길은 우리에게 고생과 고난을 맞받아 뚫고 나가는 낙관주의가 생기게 하고 시련 앞에서 굴할 줄 모르는 배심의 영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란 속에서 구람없는 공격 정신을 지닌 투사가 될 수 있다는 투쟁의 진리를 빈번에 쏘아박듯 걸음걸음 심장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백두산에 오른 탑사자들 누구나의 입에서 정말 같은 미침이 벅벅쳤습니다. 우리의 가슴도 벅차올랐습니다. 몸소 백두의 첫눈을 마주치며 군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시어 저국과 인민의 자전과 운명을 지켜 우리 저국을 최강의 힘을 보유한 강국의 전열애로 완강하게 이끌어가실 철석의 의지로 심장에 피를 끓이시던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전설적인 기상이 오늘도 차넘치는 백두산은 볼수록 장관이고 수고했습니다. 백두산이 오르기는 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이렇게 오르고 보니 고생과 투쟁을 떠난 승리란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재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과 그림으로만 보아 얻은 겨울날의 백두산에 오늘 처음 올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꽤 백두의 이 오목한 추위와 칼바람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항일의 요투사들처럼 생명길 눈보라를 헤쳐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두의 행군길에 오르니 심장이 커지고 몸도 마음도 옥시어치면서 백두의 혁명정신을 안고 살 때 이 세상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는 배심이 생겨났습니다. 백두산정에 오른 답사 행군대원들은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한껏 터쳤습니다. 심장의 고백을 한껏 터뜨리는 답사 행군대원들의 가슴 속에서 경야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이 차넘치게 하실 옥척의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앞장에서 힘차게 찌고 가신 그날의 백두의 말발굽 소리가 다시금 쿵쿵 울려왔습니다. 백두 교정의 장엄한 종소리, 모두 다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최후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뚫쳐 나서자는 위대한 심장의 호소가 되어 천만의 심장을 맥동치게 한 위대한 용장의 말발굽 소리가 백두산 대학에 들어선 탑사자들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북받치게 했습니다. 백두산은 사시장철 걸작이마다에는 눈과 울음이 쌓여있고 또 둥송이마다에는 흰 부속이 덮여있어서 항상 희게 보이는 데다가 산이 하도 높아서 하늘을 또 받들고 먼 천하를 굽어보는 고인의 머리와도 같다고 하여 예로부터 백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백두산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만 년 전부터 진행된 국의 6단계의 분출 작용에 의하여 형성되었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가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있은 부속대 폭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을 뿜던 분화구의 물이 고여서 지금의 천지가 이뤘습니다. 조정의 산 곱씹어 외워보느라니 20세기 초엽에 어느 한 작가가 쓴 글의 한 대목이 다시금 되새겨졌습니다. 백두산이야말로 조선 일체의 집약적 퇴연이며 조선 최고의 전할적 가치이며 조선 독특의 절대적 정화이다. 조선이 어디서 나왔느냐? 백두산에서가 아니면 조선에 무엇이 있느냐? 조선을 위하려 함에도 백두산을 비롯하여야 하고 조선을 알려 함에도 백두산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20세기 초에 우리 인민들이 백두산의 천출리를 목마르게 기원해서
불공을 들이던 역사 유적에는 영신비각 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유적 영신비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백두산을 저종의 산으로 숭상한 우리 선조들은 슬기롭고 깨끗한 민족의 넋이 여기 백두산에서 생겨났다고 하면서 나라의 운명에 망국의 비운이 짙어가던 시기에 선출린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원해서 이곳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비석의 앞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태백, 대택수, 영신비각이라고 씌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대태백은 백두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택수에서 대택은 큰 것으로서 천지를 의미하고 숫자는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석의 뒷면에 지궁, 령왕, 영신비가 청정대태백, 대택수종비가 레레무량안종, 천하더인이라고 씌워져 있는데 지궁은 하늘에 있다는 천궁과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천지가 땅 위에 있는 웃돈가는 궁전이라는 뜻이고 청정대태백 대택수종비가 영신, 영왕, 영신비각은 수종처럼 맑고 깨끗한 백두산 천지 물속의 비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레무량안정은 우리 인민들을 영웅부궁토록 레레 영원히 안전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신비각은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 인민들을 영웅부궁토록 안전하게 해줄 것을 바라는 우리 인민들의 넋이 깃들어 있고 백두산 천출린의 위운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원하는 우리 인민들의 묘문과 넋이 깃들어 있습니다. 강사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백두산을 안고 몸부림치온 곡절 많은 민족의 손안사가 우리의 눈앞에 영화 화면처럼 흘러갔습니다. 요구 반만년 역사가 저상대대로 내려오며 민족의 생사전망을 기대했던 저정의 산 백두산. 삼천리 강터와 백이민족을 지켜줄 성벽이 되고 파수병이 되어주기를 일구월심 기원하며 얼마나 많은 우국지사들과 애국명장들이 백두산의 진을 치고 정문의 뜻을 기치 창검처럼 높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파도처럼 쓸어드는 외세의 침노와 망국의 재난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의 명주를 또 맡길 백두산의 진정한 주인이 없었던 탓이었습니다. 운명의 구세주로 받들어 모실 민족의 타양이 없었던 탓에 울바자 없는 집이 되고 부모 없는 고아가 되어야만 했던 우리 강터, 우리 인민이었으니 진정 절세 위인을 모신 그날부터 백두산도 이 나라 저정의 산으로 그 이름 빛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백두산에서는 백두산 지구 비밀군고지 10개의 묘령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산들 가운데서 가운데 제일 높게 서신 산이 서백산입니다. 그럼 서백산 앞으로 백두산 쪽으로 줄기가 쭉 뻗어내린 산이 단백산이고 제일 우측으로 마치 사자가 길게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 봉우리가 바로 사자봉입니다. 이 가까이에 두 개의 봉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큰 봉은 대윤지봉이고 산이 절반 훌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봉우리가 서윤지봉입니다. 저기서 우리 어떤 쪽으로 고목해 보이는 봉우리가 무두봉이고 향도봉 쪽으로 대각봉과 대각봉 그 뒤로 지금 두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있지 않습니까? 쌍두봉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을 타고 앉아야만 민족의 모든 역량을 항쟁의 마당으로 불러낼 수 있고 또 그 항쟁의 최종적인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시고 백두산의 혁명의 사령부를 정하시고 전반적 조선혁명을 승리한 길로 이끌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쪽이 백두산의 남쪽이 됩니다. 남쪽에는 백두산 비령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비밀 근거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백두산의 동북쪽이 되는데 동북쪽에는 내도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북쪽에는 마한산 비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지리적으로 볼 때 울창한 수림이 둘러싸여서 외적들이 발견하기도 아주 이렇게 어려운 이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두산을 고점으로 삼고 조선과 중국 두 나라 지경을 들락날락하며 정행무진의 싸움을 벌이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촌엄의 백두산을 군사적 요새로 중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이 지니고 있는 정신적 의미를 또한 특별히 중대시하였다.
백두산에 대한 숭상은 곧 조선에 대한 숭상이었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다. 백두산을 타고 앉아야만 민족의 모든 역량을 항쟁의 마당으로 불러낼 수 있고 그 항쟁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사상은 1930년대 전반기에 항일혁명 투쟁이 가져다준 총화이며 응당한 기결이기도 하였다. 진정 백두산은 우리 수령님처럼 저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타바쳐 오신 절세의 애국자만이 령산의 주인이 되어 백두산과 자리를 함께할 수 있고 백두산의 매버리처럼 위엄 있게 백두산의 웅자처럼 장엄하게 역사의 태엽을 펼치실 수 있음을 천의 진리로 뼈에 새겨주는 우리의 기행길이었습니다. 백두산정에 올라 심신을 한껏 달거느라니 경야는 원수님께서 군마를 타시고 백두대지를 힘차게 달리시며 백두광야에 뜨거운 선열을 뿌려 조선 혁명사의 첫 페이지를 장엄히 아로새겨온 빨지산의 피어린 역사를 뜨겁게 안아보시던 심중의 뜻이 가슴 깊이 헤아려졌습니다. 그날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의 전구들을 일일이 다 돌아보셨는데 백두대지의 나무 한 그루 푸란 포기에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강국 염원이 푸르싱싱 살아 생생히 깃들어 있는 것 같고 나라를 찾기 위해 피 흘려 싸운 항일 혁명 선열들의 넋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고 감회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혁명 신념을 키우는 혁명대화 과정 아니라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 우리 당의 혁명 사상, 구람없는 혁명 정신을 알자면 누구나 백두산에 와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두의 구름 넘어 우리 수령님의 천신만고가 역력히 찍혀있고 우리 장군님과 원수님께서 천만군보다 더 귀중한 혁명의 제보로 가슴 깊이 안고 계시는 항일 혁명 전거들을 바라보느라니 우리 수령님의 만고의 항쟁사를 다시금 뜨겁게 안아보게 하는 선율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진정 잊지 못할 역사의 거장들과 그 거장들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연 깊고 눈물 많은 추억의 옥만 산줄기를 하나하나 서겁해 보실 때 우리 원수님의 심중에서 얼마나 뜨거운 경유가 휘어리쳤겠습니까? 백두산의 어른이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른다. 저우 해방의 하늘을 돋쳐올렸고 민족 만대의 대번영기를 담보해준 백두산. 이 백두산 내로의 행군길을 중단 없이 이어갈 때 우리가 바라는 꿈과 지상,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백배집니다. 답사 행군대원들 누구나 똑똑히 살려왔습니다. 우리 세대가 걷는 백두의 행군길에 우리의 리상이 있다는 생각, 대를 이어 가고 또 가야 할 백두의 행군길이야말로 우리의 리상을 마중가는 승리와 영광의 길, 행복과 번영의 길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었습니다. 서쪽에 서순 조봉우리가 삼천리 강터의 최종점을 이룬 해발 2750m의 장군봉입니다.
약간 동쪽에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굴발을 모신 봉우리가 2712m의 향도봉이고 향도봉 뒤로 쌍무지개봉과 대감봉, 제비봉과 단결봉 등 216개의 봉우리가 백두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봉우리의 모양새들은 서로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백두산의 장수들이 장검을 빼들고 태양을 옹위하여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보라치는 행군길에서나 감고한 싸움길에서나 사령관 동지를 목숨으로 귤싸 호위하던 경위대원들의 모습처럼 안겨왔고, 항일의 투사들처럼 또 한 분의 촌철미용장 김정은 원수님을 잘 모셔달라고, 바로 여기에 민족만대의 행복과 최후의 승리가 있다고 허소하는 듯 싶었습니다. 지금 향도봉에 모신 친필굴발은 위대한 장군님 탄생 신돌시 되던 해인 1992년 9월 6일에 제막식을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노라니 불멸의 글발을 새겨 안고 있는 향도봉은 오보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승리로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력을 경야는 원수님 따라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끝까지 이어가려는 우리인의 옥석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산악처럼 수모하게 안겨왔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백두산을 볼 때면 김정은 동지를 생각한다고. 그의 사상과 신념, 담력과 배짱을 보아도 그렇고 성격과 취미를 보아도 신통이도 백두산과 잘 어울린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답살 행군대원들의 가슴에 세찬 경랑을 일으켰습니다. 백두산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다양의 초남으로 빛나는 수령님의 산, 장군님의 산, 우리 원수님의 산이었습니다. 백두산의 천지와 같이 천변만화하는 지략으로 제국주의를 수세에 몰아놓고 대세를 길들이는 폭풍기사,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역사의 도전광길을 백두의 일진 광풍으로 휘잡아 길들이며 혁명의 전진 대로를 열어나가시는 백승의 향도력은 오늘의 위대한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이신 백두의 청출명장 김정은 동지의 전품임을 온 세상에 소리쳐 전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들은 꽃피는 봄날, 훈풍이 이는 여름날도 아닌 빙설천지 칼바람 부러치는 옹동의 계절에 왜서 굳이 백두산에 올랐는가? 왜서 우리 세대는 뼈를 에이고 살을 조미는 듯한 강추위에 온몸을 옳구면서도 백두산이로의 행군길을 한시도 중단할 수 없는 운명적인 여고로 받아들였는가?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피는 봄날의 백두대지에 와서야 어떻게 백두산의 늑과 기상을 다 알 수 있겠는가? 손발이 시리고 귓뿌리를 도려내는 듯한 추위도 느껴보아야 성렬들의 강인성, 혁명성을 알 수 있고 또 그 추위가 얼만큼 혁명열을 더해주고 피를 끓여주는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백두의 혁명 전통, 그것을 이루면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이 바로 거기서 끝나고 말기에 우리 원수는 혁명 전통 계승, 혁명 전통 고수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 혁명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몸소 앞장에서 백두의 강풍을 맞받아 해치시며 온 나라 천만의 발걸음을 백두 전구로 이어놓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사의 저정간을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조선혁명의 불패의 존함을 몰아가시는 경야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혁명 전통은 혁명 승리의 천만년 미래를 탐구하는 조선 혁명의 제일 생명선으로 빛을 뿌리거니 혁명의 명맥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어주는 불변만대의 핏줄기가 있어 이 조선은 기필코 사회주의 최강국으로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